안녕하세요. 무용글로벌입니다. 제가 베트남에 오게 된 것은 갑작스러운 결정이었습니다. 계획하에 베트남을 여러 번 방문해보고 여기가 어떤지 괜찮은 일이 있는지 이런 부분들을 알아보고 온 게 아니라 갑작스럽게 결정을 내린 것이었습니다. 그때 마침 가정사도 조금 있고 베트남에 있는 형님이 여행업이 너무 바쁘다고 사람을 좀 구해달라고 했을 때였습니다. 그때 2017년도에 그런 얘기를 들었으니까 2017년, 2018년도에는 다낭이 정말 한국 사람으로 넘쳐날 때였습니다. 그리고 여행업에 종사하는 사람을 구하기가 쉽지가 않을 때여서 저도 곰곰이 생각을 해보니 삶의 전환점이 될 수 있을 것 같다라고 생각을 해서 베트남에 오게 되었습니다. 베트남에 와서 여행업을 할 때는 상당히 바빴습니다. 몸은 베트남에 있지만 한국 생활과 별반 다른 게 없었습니다. 한국에서 그때 40대 후반이었는데요. 제가 살아갈 때 무슨 생각을 하고 사냐면 조금 더 잘 살기 위해서, 괜찮은 노후를 준비하기 위해서 대부분 다 노력을 하고 살았습니다. 살고 있는 집을 조금 더 좋은 집으로 바꾸려고 노력을 했었고요. 남자들은 또 타고 있는 차를 한 단계 업그레이드 하려고 생각을 많이 했었습니다. 한국에 살면서도 일만 하고 산 건 아니었습니다. 저는 또 취미 생활도 있고 친구들도 주위에 있어서 자주 만나서 여가 생활도 보내고 또 운동도 거의 매일 했었기 때문에 일만 해서 산 건 아니었습니다. 그런데 나중에 알고 보니 저도 일을 상당히 열심히 했었고요. 일을 위주로 사는 삶이었습니다. 한국에서는 잘 모릅니다. 한국 사람들이 얼마나 일을 열심히 하고 사는지, 얼마나 일 중심으로 살아가는지를 한국 분들은 실감하지 못하시는데요. 베트남에 조금 오래 살다 보니 한국 사람들이 정말 좀 다른 생각을 가지고 살아가구나. 일이 인생에 있어서 정말 큰 부분을 차지하구나 라는 것을 그때 조금 느끼게 되었습니다. 아마 코로나가 오지 않고 여행업이 계속 성행을 했으면 저도 한국 사람들의 생각이나 마인드를 그대로 가지고 살아갔을 겁니다. 그런데 코로나가 발생을 하고 많은 한국 사람들이 다낭에서 한국으로 돌아가고 또 저도 할 일이 없어지고 생각할 시간이 많아졌습니다. 이제 한국 사람들이 많이 없다 보니 베트남의 로컬 사람들과 부딪혀서 생활을 하게 되고 그 사람들이 실제로 어떻게 살아가는지 많이 그때 접하게 되었습니다. 내가 이때까지 어떻게 살아왔는지를 뒤돌아보는 시기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어떻게 하다 보니 또 유튜브를 하게 되었고요. 유튜브를 하면서는 사람들이 무엇을 원하는지를 보기 시작했습니다. 왜냐하면 유튜버가 저 혼자만 만들고 제 주위의 사람들만 보는 유튜브가 됐을 때는 그런 생각을 별로 하지 않았습니다. 제가 만들고 싶은 컨텐츠를 그냥 만들면 그만이었고 몇 명이 보든 누가 보든 어떤 댓글을 달든 상관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조회수가 어느 정도 생기고 그에 따른 영향력도 조금씩 생기고 할 때 사람들이 무엇을 원하는지를 제가 유튜브를 만들면서 조금씩 느끼게 되었습니다. 처음에는 저도 유튜브에 사람들이 궁금해할 거, 자극적인 내용들, 자극적인 제목들을 많이 올렸습니다. 그래야만 좀 더 많은 사람들이 보고 그때 또 수입이 조금씩 생기기 시작해서 이러다 보면 유튜브로도 먹고 살 수 있겠구나라는 생각을 한 적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매일 만드는 건데 매일 사실 낚시질을 하기가 저는 쉽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생각을 바꾸고 진짜 사람들이 무엇을 원할까, 또 한국에서 베트남을 바라보는 사람들은 어떤 사람일까, 이런 고민들을 해보면서 사람들이 진짜로 원하는 게 뭔지가 궁금했었고 그런 부분들을 위주로 유튜버를 만들기 시작을 했습니다. 물론 그게 자극적인 내용이나 자극적인 제목보다는 조회수는 적었지만 호응하시는 분들이 많이 있더라고요. 그리고
제가 살아온 인생이나 제가 생각하고 있는 부분들을 유튜브에서 전달을 하기 시작하니 많이 공감하는 부분들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실제로 저도 제 인생을 이때까지 살아왔던 것처럼 살아서는 안 되겠다라는 생각을 많이 했습니다. 그런데 결정적인 영향을 준 것은 유튜브를 만들면서 저희 구독자분들이 피드백을 해주는 그런 것들 때문에 조금씩 바뀌기도 했지만, 친한 친구의 죽음이나 이런 걸 통해서, 물론 베트남에 오기 전에 아버지가 돌아가셨지만 아버지가 살고 가신 삶을 내가 온전히 이해하지는 못하지만 그래도 옆에서 지켜보면서 나는 어떻게 살다가 가야 될까라는 생각을 많이 하게 되었습니다. 이렇게 일을 열심히 하고 노후를 준비를 하고 하다 보면 잘 사는 걸까를 고민하게 된 거죠. 그런데 실제로 일만 열심히 하고 노후를 준비하시는 분들이 놀 기회가 주어지더라도 놀지 못하는 것을 많이 보게 되었습니다. 베트남에 있다 보면 많은 분들이 찾아오십니다. 그리고 조금 쉬러 오시고, 또 여건이 되시는 분들, 이제 은퇴를 하신 분들 또는 은퇴 비슷하게 신경을 별로 쓰지 않아도 한국에서 저절로 돌아가는 사업을 하고 계시는 분들, 이런 분들이 와서 장기적으로 머물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초기에 한두 달 동안은 잘 쉬시는데 그 다음에는 쉬는 걸 잘 못하시더라고요. 물론 저도 마찬가지죠. 저도 이 유튜버 일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나마 베트남에서 잘 견디고 살아가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일이 없고 온전히 놀라고 하게 되면은 이제 놀아도 되는 나이이고 놀아도 되는 경제적인 상황인데도 불구하고 노는 것을 잘 못하는 한국 분들을 많이 지켜보게 됩니다. 그리고 뭔가를 하려고, 어떤 사업을 하려고 준비를 하시고 그런 상황 속에서 행복을 찾는 분들도 많이 봤습니다. 그런데 그런 찾는 일이 우리가 진짜 하고 싶은 일이면 괜찮은데요. 그렇지는 않더라고요. 또 일을 찾다 보면 어떤 게 돈이 될까? 어떤 게 조금 편하게 일을 할 수 있을까를 생각을 많이 하시더라고요. 실제로 그 일이 나의 생애에 하고 싶은 일이었고, 또는 나에게 적성에 맞고 이런 일보다는 조금 신경을 덜 써도 되고, 또는 돈을 많이 들이지 않고 또는 돈을 많이 잃어버리지 않고도 할 수 있는 일들을 많이 찾으시더라고요. 속내를 들여다보면은 실제로 일은 하고 싶지 않으신 거죠. 그런데 일을 하지 않고 지내고 놀면서 지내는 게 너무 무료하고 뭘 하고 지낼지 모르기 때문에 그렇게 하시는 것 같습니다. 그게 잘된 일이다 잘못된 일이다 이런 걸 얘기하는 게 아니라, 사람은 이제 살아왔던 이런 생에서 벗어나기가 힘들다는 거죠. 우리가 꾸준히 한국 사람들은 일만 하고 삽니다. 보통 다른 나라 사람들, 물론 동남아나 아니면 유럽 사람들, 미국 사람들을 잘 지켜보게 되면은 일도 중요하지만 삶도 중요하게 생각을 합니다. 우리는 일과 생활이 겹치게 되면 일을 먼저 하시는 분들이 아마 거의 90% 이상일 겁니다. 다른 나라에서는 일과 생활이 겹치게 되면 꼭 일을 선택하지는 않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생활을 선택하고 삶을 선택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처음에는 그게 좀 이해가 되지 않았습니다. 한국 사람들 입장에서는 아니 일이 있는데 어떻게 일을 제대로 해놓지도 않고 저런 생활을 먼저 하지라는 생각을 했었는데요. 가만히 생각을 해보면은 우리는 괜찮은 삶이나 좋은 삶, 여행이나 이런 부분들을 계속해서 뒤로 미루는 버릇을 가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내가 지금은 힘이 있을 때는 열심히 돈을 벌어서 나중에 좋은 삶을 살아야지, 편안한 삶을 살아야지 라고 하면서 그 좋은 삶이나 편안한 삶을 계속해서 뒤로 미루고 있는 게 보통 한국 사람인 것 같습니다. 물론 저도 그런 생각을 완전히 지워내지는 못했습니다. 우리가 젊었을 때도 건강할 때도 삶은 즐기고 살아야 된다는 거죠. 우리는 부모님들에게 아니면 먼저 태어나신 선배님들에게 많은 얘기를 듣습니다.
젊었을 때는 한참 일을 해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많이 듣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저희 생각이 조금 달라졌습니다. 젊었을 때도 삶이 필요한 거고 휴식이 필요하고 노는 게 필요합니다. 이 휴식이란 게 우리나라 사람들은 생각을 하면은 열심히 일하고 주말에 잠깐 쉬거나 아니면 열심히 일을 하고 1년에 한두 번 해외여행을 가거나 여행을 가는 것을 휴식이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그렇게 하다 보면 또 일 위주의 삶이 되어버리게 됩니다. 평소에 삶의 휴식을 가지지 못하기 때문에 우리는 다른 것들로 욕구를 많이 풀려고 하는 것 같습니다. 좋은 외식을 하려고 하고 또 좋은 차를 사려고 하고 또 좋은 집을 가지려고 하는 것 같습니다. 그런 쪽으로 우리가 쉬지 못하는 욕구들을 해소를 하는 듯한 느낌이 듭니다. 물론 제가 생각하는 게 바른 방향이라든지 옳다고는 저는 생각을 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때까지는 한국에서 살거나 아니면 베트남에 와서 여행업 초기에 할 때는 우리 가족들을 위해서 열심히 돈을 벌고 또 제 노후를 위해서 열심히 뭔가를 모아놔야 된다고 생각을 많이 했었습니다. 잘 한번 생각을 해보게 되면 그 가족의 구성원들은 내가 어떤 삶을 살기를 바라는지를 한번 생각을 해 보셔야 될 겁니다. 우리가 가족을 위해서 희생을 하고 또 우리의 자녀들이 그 자녀들을 위해서 또 희생을 하면서 삶을 살아야 되는 건지를 곰곰이 한번 생각을 해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우리 한국에서는 자녀들을 성인이 될 때까지만 책임을 지는 게 아니라 성인이 되고 난 이후에도 자녀의 삶에 많이 관여를 하고 자녀를 위해서 오로지 자녀의 행복을 위해서 살아가는 경우가 많습니다. 아마 자신의 삶에서 행복을 찾기 힘들기 때문에 내가 아닌 자녀만이라도 행복한 삶을 살았으면 해서 그렇게 하는 것 같습니다. 물론 많은 분들이 생활 속에서 일 속에서 나름대로의 행복감을 느끼고 행복을 찾고 있을 겁니다. 그런데 그 행복감을 누리는 것도 많이 누리게 되면 약간의 죄책감을 느끼는 사람들도 있는 것 같습니다. 일을 열심히 하다가 1년 놀 수도 있고 한두 달 놀 수도 있는데 그런 거에 대해서는 그렇게 하는 사람을 바라볼 때 불안한 시선으로 바라보게 되고 내가 경제적인 여유가 있다고 하더라도 젊었을 때는 1년이나 2년, 한 달이나 두 달 쉬는 것은 뭔가가 잘못되어 있다고 생각하시는 분들도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많은 분들이 그렇게 생각합니다. 일과 삶의 균형이 있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그런데 실제로 일과 삶의 균형이 어느 정도인지 그 주변에 예가 없기 때문에 우리는 모르고 살았던 것 같습니다. 주위 사람들이 정말 일반, 그 다음에 생활반 이렇게 살아가시는 분들이 거의 찾아보기 힘들기 때문에 우리는 그런 생활들을 꿈꾸지 못하는 것 같습니다. 저는 이제 생각이 좀 많이 바뀌었습니다. 제가 유튜버이기 때문에 조회수를 생각하지 않고 유튜브를 만들지는 않습니다. 어떤 게 사람들이 듣고 싶어 하는 건지 보고 싶어 하는 건지를 생각을 항상 하게 됩니다. 하지만 유튜브 초기와는 조금 다르게 저는 이제 제가 만들고 싶거나 또는 제가 하고 싶은 제가 생활하고 싶은 살고 싶은 삶을 살면서 유튜브를 만들려고 합니다. 그리고 그런 모습들을 영상으로 보여줄 수 있거나 그런 생각들을 전달할 수 있으면 된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런 것들을 공감하시는 분들이 또 제 유튜브를 꾸준히 볼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최근 들어서 제가 유튜브를 많이 만들지 않아서 많은 분들이 걱정을 하시는데요. 실제로는 찾아오셔가지고 그런 걱정을 하시고 힘내시라고 얘기를 하는데 주위에서 저와 같이 생활하시는 분들은 잘 아실 겁니다. 제가 그냥 별일 없이 유튜브만 만들지 않았다 뿐이지 그냥 평소와 똑같이 생활하고 있습니다. 많이 만들 수 있는 여건이 되게 되면 많은 영상을 만들어서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옛날처럼 생각이 나지 않는데 억지로 짜내어서 만드는 유튜브는 앞으로는 조금은 자제를 하고 새로운 곳을 가게 되고 새로운 생각이 들고 새로운 것들을 많이 보게 되면은
그때도 많은 부분들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베트남에 살면서 저희 생각이 많이 바뀜으로써 저희 인생관도 많이 바뀐 것 같습니다. 그러다 보니 그런 부분들을 공감해 주시는 분들도 계시지만 또 그런 부분들이 낯설게 보이는 분들도 계시는 것 같습니다. 인생은 어떻게 살아야 될지 정답은 없는 것 같습니다. 그런 정답을 누가 찾아줄 수 있다라고 하게 되면은 좋겠죠. 하지만 각자 생각하는 게 다르고 각자 살아온 환경이 다르고 또 현재 처해 있는 상황이 다르기 때문에 다른 생각을 하는 것은 당연한 것 같습니다. 제가 한국에 계속 있었으면 아마 똑같이 열심히 일을 하고 열심히 뭔가를 모으고 경제적인 부를 이루려고 계속해서 노력을 했을 겁니다. 아마 죽을 때까지 그렇게 노력을 해서 경제적인 부를 남들보다 조금 더 얻을 수도 있고 하겠지만은 진짜 내가 살고 싶은 삶은 무엇인지 깊이 고민하지 못하고 삶을 끝낼 수도 있었을 거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제가 베트남에 와서 생활을 하면서 한국보다 더 경제적인 면들이 풍요로워지지는 않았습니다. 하지만 훨씬 더 편안함을 느끼고 행복함을 느끼는 건 내가 내 인생을 어떻게 살아야 되겠다라는 생각들이 조금은 정립이 되다 보니 그런 쓸데없는 고민들을 많이 하지 않는 것 같습니다. 또 옛날처럼 많은 돈을 벌어야겠다, 많은 돈을 모아야겠다라고 생각을 하지 않습니다. 어느 정도의 기간 동안은 내가 돈을 벌지 않아도 살아갈 수 있는 여건이 되게 되면 그것만으로도 충분히 행복함을 느끼게 됩니다. 저도 살면서 보게 되면 내가 생각했던 것들을 이루고 살았던 것 같습니다. 다 이루지는 못했지만 결혼을 하고 집을 얻고 차를 가지고 이런 부분들을 조금씩 이루었지만 그걸 이루었다고 해서 끝난 게 아니었습니다. 그 다음 단계를 또 다시 설정을 하고 그것을 또 이루고 또 그 다음 단계를 설정을 하고 또 이루어 나가고 하는 것을 끊임없이 하는 것 같습니다. 그게 인간의 본성일 수도 있지만은 우리에게 행복한 시간을 가져다 주는 건 아닌 것 같습니다. 그것을 잠시 이루었을 때 그때 행복감을 느끼지만 또 다른 걸 위해서 열심히 살다 보면은 내가 무엇을 위해서 인생을 사는지 생각하지도 못하고 우리의 인생 막바지를 맞이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제 나이가 젊다 아니면 나이가 들었다 뭐 이런 것들은 중요하지 않은 것 같습니다. 제가 지금 현재 하루하루가 어떻게 살고 있고 내가 어떤 삶을 살고 싶은지 알고 또 그 삶과 비슷하게 또 행복감을 그때그때 느끼면서 살아가는지 이런 부분들이 훨씬 더 중요한 것 같습니다. 어쨌든 베트남에 오게 되면서 제 인생이나 생각이 많이 바뀌었고 이게 부정적인 쪽이 아닌 긍정적인 쪽으로 많이 바뀌었습니다. 베트남이 나에게 풍요로운 경제적인 상황을 주지 못했지만 베트남이 나에게 인생에 대해서 진지하게 생각을 하고 남은 인생을 어떻게 살면 좋을지에 대해서 생각하게 되는 계기를 주었던 것 같습니다. 오늘도 저희 영상을 시청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